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뭐 이미 다 발표가 나왔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강정호 선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3회 무리가 좀 컸었죠. 사실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좀 컸었습니다. 결국 뭐 리그 복귀는 무산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KBO 리그에서 발표를 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KBO가 합리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용어가 좀 복잡한데 이미 해지 복귀를 허가하되 키움과 강정호 선수가 체결한 선수 계약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았고요. 이것은 이제 KBO 규약 44조 4항에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허구현 총재가 직권으로 합리적으로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구현 총재의 취임 이후에 사실은 이 이슈가 가장 뜨거운 이슈였었는데 나름대로 허구현 총재도 그렇고 또 KBO도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야구 선배로서 정말 이 강정호 선수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커요. 워낙에 이 성적이 좋았던 선수고 실력이 뛰어난 또 재능이 있었죠. 사실. 너무 좋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지만 사실 이 KBO의 이 결정은 어쨌든 프로야구 전체를 다 봐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중요한 또 자리인데 또 사실 강정호 선수가 한 번, 두 번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줬었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어떻게 보면 3아웃 된 상황인데 KBO가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궁금한 건 올해 뛸 수는 KBO에서 뛸 수는 없지만 선수 신분은 유지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해외 리그 진출에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이런 사례가 사실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강정호 선수도 혹시 어떤 그 해외 리그 진출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이 복잡하다고 해요. 그래서 네. 제가 조금 전에 KBO 관계자하고 이제 통화한 내용인데요. 강정호 선수가 일단 국내에서는 지금 못 뛰잖아요. 그런데 해외 구단에 만약에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유권 해석할 때 해외 구단이 KBO로부터 승인서를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해외 구단이 그렇죠. 요청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뭐 멕시칸 리그, 뭐 대만 리그도 대만 있을 수 리그, 있죠. 뭐 다른 리그에서 KBO가 승인서를 내야지만 강정호 선수가 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유권 해석이 있어요. 이 부분을 놓고 KBO가 지금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현재 보유권을 선수에 대한 보유권을 갖고 있는 것은 일단 히어로즈가 그렇죠. 계속 갖고 있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예. 이 그러면은 문제가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했을 때 KBO 관계자들도 당장은 얘기를 못하고 저한테 30분 뒤에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들 자체 조항 같은 걸 검토를 해야 되고 아마 사례는 다르지만 박현준 선수 사례가 있거든요. 박현준 선수 사례가 있었죠. 예. 그 당시에는 물론 KBO가 사실은 허가를 하지를 않았었죠. 않았었습니다. 예. KBO가 승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박현준 선수의 멕시칸 리그 진출이 좌절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전례가 있고요. 물론 두 선수의 좀 사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제 남아있는 어떤 또 하나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아마 KBO가 지금 아까 김도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선수가 갖고 있는 재능에 대한 어떤 고민, 허구현 총재가 아마 어떻게 보면 야구 후배니까 그런 고민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가 이슈가 발생됐을 때 과연 KBO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한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허구현 총재, 신임 총재가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좀 바쁘게 움직여서 더 좋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지금 KBO가 실행위원회를 열고 내야 타구, 페어, 파울 여부 그리고 또 비디오 판독 대상에서 이 부분을 뭐 추가하겠다. 이거는 사실 오심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얘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문동균 심판이 맞습니다. 예, 네. 오심 이후에 뭐 2군으로 그냥 즉각 바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죠. 굉장히 파격 조치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이미 예고된 바가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실행위에서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내야에서도 페어와 파울 타구는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고 빠르게 결정이 된 부분인데 그 이후에 두 가지 조항이 더 지금 실행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가 아주 흥미로운데 기록원이 안타 실책 야수 선택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구단이나 선수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제도를 신설하겠다라는 이건 굉장히 좀 신선한 것 같습니다. 야, 선수 이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현역 은퇴를 하니까 이런 조항이 또 그 애매한 생기는데 적이 많았었어요. 아니 엄청 많았죠.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좀 약간 안타까웠던 게
정말 똑같은 타구예요. 같은 타구야. 같은 타구인데 발 빠른 선수가 쳐서 예를 들어서 1루에 송구를 했는데 1루수가 놓쳤어요. 네. 그러면 내 발 안타. 빠른 선수가 했을 때는 내 안타예요. 근데 제가 했을 때는 에러예요. 실책. 네, 실책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억울한 부분도 있었고, 발이 안 빨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발이 느리다 보니까 자꾸 손해 보는 듯한 느낌? 통산 타율 한 5리 정도는 까먹었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려서 뭐 아웃됐거나 이런 판정을 받았다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발 빠른 선수가 똑같은 걸 하면은 세이브이고. 그러니까 진짜 억울했던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정말 그래도 거기에 선수들은 만약에 그래도 저는 좀 이제 기록이 항상 조금 좋아서 특별히 뭐 한두 개 차이로 뭐 크게 영향을 많이 안 받았지만 이제 정말 그 한두 개 차이에 맞습니다. 정말 기록이 3할에서 2할 고통풀이가 되고 그렇죠. 이런 선수도 있고 또 안타 하나에 좀 더 기회를 더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렇죠. 정말 그런 선수들은 정말 억울해하고 그럴 수 또 그 선수들이 엄청 막 항의도 하고 싶어하고 막 그런 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제도가 생긴다면은 정말 이 선수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타자 입장에 투수 입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요. 물론 이게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먼저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했다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특히 메이저리그 보시는 분들은 유현진 선수가 이거 자책점인지 비자책점인지 굉장히 경기 중요한 후에 부분입니다. 민감한 사후에 부분이에요. 이의 제기를 해서 맞습니다. 자책점을 또 다운시키기도 낮췄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이거 국내 선수들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김태균 선수 굉장히 억울하시지만 은퇴 뒤에 생겼지만 저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경기 끝나고 선수들 일부 선수는 그 기록 기록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는 선수가 많아요. 네. 이제는 이제 그럴 필요 없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면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 좀 요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당장 6월부터 퓨처스 리그에 승부치기를 도입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리그에 어떤 큰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결국 이제 전 세계 야구가요. 스피드업 모든 걸 지금 스피드업에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야구가 지난주까지 제가 작년 3시간 12분에서 3시간 5분 그러니까 거의 7분 이상이 단축이 됐거든요. 이제 스트라이크 존 확대도 스피드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퓨처스 리그지만 이 승부치기를 하게 됨으로써 향후에는 진짜 1군 무대도 이게 도입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있다는 봅니다.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솔직하게 한번 두 분께 여쭤볼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승부치기 과연 이걸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승부치기에 들어가는 순간 이건 다른 경기가 돼버린다는 느낌이 일단 있고 기록은 과연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좀 고민들이 있는데 두 분 승부치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찬성하는 편이세요? 반대하는 편 어떠세요?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이에요? 네. 스피드업이 일단 먼저다.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야구가 젊은 팬들 떠나가고 있는 젊은 팬들을 다시 그 어필을 해야 되고 되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좀 어떤 노력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균 의원 어떠세요? 저도 찬성. 저도 그래요? 찬성인데 사실은 팬들은 결국은 승부를 원하시 결과 승부를 내기를 바라실 거고 저도 작년 시즌에 무승부 경기가 엄청 많았었잖아요. 엄청 많았죠. 네, 연장전이 없어지면서 그때 정말 좀 약간 팬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짜증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승부를 좀 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최근에는 국제 경기에 할 그렇죠. 때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승부치기를 좀 활용을 해서 국제대회 때도 그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만들고 또 팬들을 위해서 김동완 기자님이 말씀하신 이 스피드업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뭔가를 승부를 낼 수 있는 그런 또 경기가 만들어지고 또 제가 하이팀에서 항상 오래 있어서 그런지 그게 있어요. 그때라도 이기고 싶다. 그거 모르잖아요. 그거는 정말 그렇죠. 정말 경기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또 그 맞습니다. 묘미가 있기 볼거리예요, 때문에. 볼거리. 그렇죠, 그렇죠. 네, 볼거리. 거기서 어떤 작전을 펼치고 한 번의 찬스를 어떻게 살리냐가 중요해서 진짜 그렇게라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일단 찬성을 하셨고 뭐 팬들 사이에서도 사실 아직까지는 갑론을박이 있는데 일단 퓨처스에서 실행을 해보면은 아마 장점도 있고 또 보완점 뭐 이런 것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어쨌든 리그가 좀 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KBO도 이제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지금 KBO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팬들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어떤 KBO의 움직임을 앞으로의 움직임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